안녕하세요. 삼성증권 제약바이오 담당 서근희입니다. 오늘은 2021년 헬스케어 업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가 이 모멘텀 위주로 움직였던 시장이라면은 2021년도는 구조적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헬스케어 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가 변동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진단 시장으로 선제적으로 진출한 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 위탁 생산 시장으로 해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과 같은 코로나19 치료제 외에도 새로운 코로나19 치료제를 한국 시장에서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국내 헬스케어 업종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국 헬스케어 업종은 코로나 사태 이후 생각보다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락다운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락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처방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요 제약사들이 실적과 관련해서 컨센서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SK케미컬 등과 같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위탁 생산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파른 주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커졌는데요. 실질적으로 실적 성장이 나타나는 시점은 사실상 2020년도가 아닌 2021년도이기 때문에 이미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 3공장에서 코로나19 관련되어 있는 중화항체에 대해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SK케미컬도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라고 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로부터 위탁 생산 수주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본격적인 생산이 2021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은 3분기부터 생산을 하기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반영된 매출은 4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대량 생산은 2021년도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2021년도 헬스케어 업종은 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가지고 결국은 구조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구조적인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당연히 실적 성장도 동반이 될 거고 그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가 박스권을 뚫기 위해서라면은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 외에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코로나19 백신에서는 어떤 특정한 제품이 좀 과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파이자나 모더나 제품도 사실상 임상 결과가 좋긴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시장을 가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에서의 보는 뷰인데 레스트 오브 월드, 즉 미국과 유럽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을 가장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바백스 제품도 마찬가지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제품 모두 다 SK케미컬이 위탁 생산을 맡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파이자나 모더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또는 유럽에서는 선호도가 있지만 나머지 국가에서는 그렇게 선호도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사실상 임상 결과보다는 이 가격적인 측면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은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 임상 관련된 결과 발표입니다. 특히 파이자나 모더나 제품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같은 경우는 70% 정도의 에피커시가 나왔습니다. 사실 임상 결과보다는 사실상 가격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자나 모더나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도즈당 20에서 30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4달러 정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을 생산하는 SK케미컬 쪽에도 당연히 수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은 코로나19 완제에 대한 CMO에 대해서 간단하게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파이자가 생산을 시작하면서 이 완제에 대해 가지고 생산하는 방법을 오픈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바이알 기준이고요. 바이알 기준으로 했었을 때 지금 5도즈가 들어가는 멀티도즈 형태로 생산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모더나도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멀티도즈 형태로 10도즈가 들어가는 바이알 형태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도 10도즈 형태의 멀티도즈인 바이알을 생산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CMO 쪽으로 했었을 때 한 도즈, 즉 싱글도즈 기준으로 저희가 많이 이제 생산 단가를 봤었는데 지금 대부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싱글 도즈가 아닌 멀티 도즈 형태로 생산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단가도 추후에 조금 변동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CMO 위탁 생산을 맡았는데요. 이제 오픈되어 있는 자료에 따르면은 일라일리 제품하고 이 비어 GSK의 중화항체 치료제에 대해 가지고 이 생산을 맡게 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일라일리와 리제네론 제품이 이미 FDA로부터 EUA 허가를 받은 상황이고요. 비어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은 12월 달 안에 임상과 관련돼서 탑라인 데이터가 발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스트라제네카도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제품은 이제 ADG7442로 빠르면은 내년 1분기 안으로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 코로 중화항체 치료제들이 대부분 다 경증 환자 대상으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증 환자 대상으로는 처방을 권고는 하진 않습니다. 즉 경증 환자가 중증 환자로 가는 그 단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이런 치료제들이 처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업체는 이제 셀트리온이 CTP59라는 이름으로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은 12월 안에 국내에서 조건부 허가를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12월 안에도 국내에서 조건부 허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19 치료제는 어떤 가격으로 팔릴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데 일라일리가 미국 정부하고 계약한 단가를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1,250 정도입니다. 리제네론 같은 경우에도 한 도즈당 가격이 $1,500로 추정이 되고 있고 비어도 마찬가지로 $1,800로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최근에 국내에서 40만 원 선에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마진이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해당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고용량으로 투약이 됩니다. 최소한 2000mg 이상으로 해서 한 도즈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만 리터짜리의 바이오 리액터에서 한 배치를 생산을 했을 경우에 만들어질 수 있는 도즈 수는 대략적으로 10,000도즈 정도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판매 단가가 아닌 생산 원가를 저희가 구하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한 도즈를 생산할 때 $300 정도의 원가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쪽에서는 이 40만 원을 이제 국내에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거의 남는 마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해외에서 40만 원 이상으로 판매를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이 이제 마진에 이제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해외에서 어느 정도 가격에 판매될지에 대해 가지고 추후에 좀 트래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드렸고요. 2020년도를 돌아보게 되면은 R&D 업체 중에서도 특히 펀더멘탈, 즉 R&D와 관련돼서 데이터 발표들이 굉장히 좋았던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레이저 티닙과 J&J 612-8637에 대해서 병용요법에서 비소세포 폐암 환자 대상으로 ORR값 100%를 기록을 했고요. 매드팩토의
다프토설팁도 다양한 병용요법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지난 상반기 하반기에 학회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2021년도에는 이 펀더멘탈이 탄탄한 R&D 기업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스코텍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코텍은 레이저 티닙 외에도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 식저해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저해제는 임상 2상 단계에 있고요. 9월 달에 환자 모집을 완료를 해서 빠르면 11월 안으로 해서 투약 결과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1년도에 JP 모건에서 임상 2회 이상 탑라인 결과를 발표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이 데이터가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업체 중에서는 에브비의 림보크라고 하는 약물이 있는데요. 이 림보크라는 약물이 임상 2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ACR20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 ACR20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해서 통증이 20% 경감된 사람들의 기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림보크 같은 경우는 6에서 18mg 사이에 대략적으로 70에서 80%들의 환자들이 ACR20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림보크 임상이 3상으로 갔었을 때 이 제품이 휴미라라고 하는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도 제일 잘 팔리는 약하고 결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ACR20에서 휴미라 대비해가지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말 뜻은 오스코텍의 식저해제도 림보크 수준만큼의 ACR20에서 70에서 80%대의 데이터가 나와야지 어느 정도 글로벌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에스티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티팜은 2020년도에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성장하면서 주가 흐름도 긍정적이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mRNA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좀 수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mRNA 백신과 개발하는 업체는 이 파이자, 모더나, 큐어백이 있는데요. 사실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완제 관련해서 원료 완제 관련해서 13억 도즈가 생산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반면에 모더나나 큐어백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5억 도즈, 그 다음에 3억 도즈에 그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mRNA 백신과 관련해서 모더나나 아니면 큐어백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제 위탁 생산과 관련된 시설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때문에 이와 같은 위탁 생산과 관련된 수주가 에스티팜에 몰릴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타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타바이오는 녹스저해제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녹스저해제는 염증을 조절하는 약물인데요. 염증 외에도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면역항암제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녹스와 관련해서 이 항암 효과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미세종양 환경과 관련해서 녹스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근 10월 달에도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이밸류에이션 어그리먼트를 체결할 정도로 이 녹스 저해제가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TGF-베타 저해제만큼의 녹스 저해제 쪽으로도 좀 빅딜이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로바이옴 업체인 지노맨 컴퍼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노맨 컴퍼니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으로 하는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GEN001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현재 파이자의 바벤시와 함께 병용요법으로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에는 바로 이 병용요법에 대해서 임상 1상 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이게 이제 트렌드로 볼 수가 있는 게 해외에서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랑 면역항암제 관련해서 병용요법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키투르다 중심으로 해서 임상 2건이 진행이 되고 있고 각각의 임상 결과가 2020년도 SITC 그리고 에스모 학회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키투르다 외에도 옵디보나 티센트릭과 같은 면역 항암제도 현재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제약사가 자기네들의 면역 항암제에 대한 좋은 파트너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병용요법으로 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지노맨 컴퍼니니만큼 2021년도에도 이 회사가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헬스케어 업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